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활기찬 100세 시대를 응원하는 시니어 건강 채널 실버 건강 박사입니다. 혹시 약을 드시고 나서 오히려 기운이 없고 속이 불편하거나 어지러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몸에 좋으라고 먹는 약이 혹시 내 건강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될 때가 있으셨을 텐데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인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먹었을 뿐인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바로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으로 여러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약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실버 건강 박사 채널에서는 약 부작용 걱정은 덜고 건강은 확실하게 챙기는 약 똑똑하게 먹는 법 5가지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왜 어르신들에게 약 부작용이 더 위험할까요? 첫 번째로, 왜 유독 어르신들에게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자주 그리고 더 위험하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여러 질환을 동시에 앓다 보니 드시는 약의 가짓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할 때 약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어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은 10명 중 4명이 넘으며 복용하는 약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부작용 발생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심지어 외국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원인 10명 중 2명은 바로 이 약물 부작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을 만드는 셈이죠. 두 번째, 나이 들면 내 몸도 변한다. 약 효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우리 몸의 변화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은 약을 먹는데도 효과가 다르거나 부작용이 더 심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바로 우리 몸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납니다. 또 약을 해독하고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과 신장의 기능도 점차 떨어지게 되죠. 이런 신체 변화 때문에 약 성분이 몸에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전 과정이 젊은 사람들과는 달라집니다. 약이 몸속에 더 오래 머물거나 예상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작용하면서 부작용의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약은 젊고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용량과 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은 약을 드실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내 몸에 맞는 약인지 용량은 적절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꼭 필요한 약만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약 부작용 막는 5가지 실천 비법은 무엇일까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약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약 부작용을 막는 5가지 실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나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와 단골 약국을 만드세요.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약을 처방받다 보면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의료진이 전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가급적 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관리해줄 주치의 한 분을 정하고 약은 늘 한 곳의 단골 약국에서 조제하며 약사에게 중복되는 약은 없는지 함께 먹어도 괜찮은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 병원 갈 땐 이것 꼭 챙기세요. 바로 복용약 목록입니다. 내가 먹는 모든 약의 목록을 만들어 지갑이나 수첩에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여기에는 병원 처방약뿐만 아니라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한약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료 시 이 목록을 의사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약물 상호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의사에게 꼭 물어봐야 할 7가지 질문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는 이 약의 이름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부작용은 무엇이고 언제 병원에 와야 하나요? 지금 먹는 다른 약과 같이 먹어도 되나요? 와 같은 질문들을 꼭 하셔서 내가 먹는 약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약 먹는 시간을 잊지 않도록 나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요일별 약 상자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 알람을 맞추고 달력에 표시하는 등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약 먹는 것을 잊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깜빡하고 약을 2번 먹는 것도 위험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몸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새로운 약을 먹기 시작한 후 이전에 없던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처방받은 병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약 부작용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약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는 약과 음식의 궁합입니다. 무심코 함께 먹은 음식이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자몽 주스입니다.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등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몽 주스가 장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해 혈압이 너무 떨어지는 등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바나나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는 일부 고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혈액 속 칼륨 농도를 너무 높여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풍부한 시금치, 청국장 등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고섬유질 음식입니다. 변비에 좋다고 알려진 섬유질이지만 일부 항생제 등의 약 성분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술, 커피, 인삼 등입니다. 약은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약 5가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어르신들에게서 부작용이 특히 흔하게 나타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진통소염제입니다. 관절염 등으로 많이 드시는데요. 장기간 복용 시 위장출혈이나 신장 기능 저하,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당뇨병 약입니다. 어르신들은 식사량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 저혈당 위험이 더 큽니다. 어지럼증, 식은땀 같은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당분을 섭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셋째, 스테로이드입니다. 뼈주사나 일부 약에 포함된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효과만큼이나 장기 사용 시 체중 증가,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감독하에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근육이완제입니다. 담이 결리거나 근육통에 드시는 이 약은 어지럼증과 혼동을 유발해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면제나 안정제 같은 신경정신계 약물입니다. 이 약들은 지방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 지방 비율이 높은 노인의 몸에 쉽게 쌓입니다. 이로 인해 낮에도 졸리고 정신이 흐려지는 선망 증상이나 인지기능 저하, 낙상 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오늘 우리는 약 부작용이 어르신들에게 왜 더 위험한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5가지 실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내가 먹는 약 목록을 적어보고 다음 병원 가실 때 꼭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과 상담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내가 먹는 약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약 부작용을 막고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후에도 소통하며 살아가는 삶, 실버건강 박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